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예상을 뒤엎는 반전입니다. 한 남자가 아파트 입구를 막아놓은 불법 주차를 신고했는데요. 며칠 뒤 차주가 직접 찾아와서 한 행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그 차주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과? 항해? 아니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편의상 준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준호 씨는 IT 중견기업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 4년 차이고 5살 딸과 2살 아들이 있습니다. 준호 씨 가족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얻은 곳인데 단지도 크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만족스러웠어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주차 문제였죠. 그 아파트는 오래된 단지라 주차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세대수에 비해 주차면이 적어서 항상 주차 전쟁이었어요. 저녁 7시만 넘어도 주차할 곳을 찾기 힘들었죠. 준호 씨도 매일 저녁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겨우 구석 자리에 주차하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 주차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소화전 앞, 진입로, 심지어 다른 차 앞까지 막고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또 막혀 있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집에 들어오려는데 아파트 입구가 차 한 대로 막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SUV였어요. 완전히 진입로를 가로막고 주차해 놨더라고요. 준호 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 안에 연락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저기 아파트 입구에 차가 막혀 있는데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차요? 방문 차량인데 연락처를 안 남기고 가셨네요. 기다려 보시든지 구청에 신고하시든지 하세요. 경비 아저씨는 무책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20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차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애들이 아빠 기다리는데. 미안해. 아파트 입구가 막혀서 못 들어가. 조금만 기다려봐. 에이, 또 그냥 신고해버려. 매번 이러면 안 되잖아. 알았어. 그럴게. 준호 씨는 구청 불법 주차 신고 앱을 켰습니다. 사진을 찍고 위치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했어요. 10분쯤 후 차주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차 때문에 못 들어가셨나 봐요. 남자는 가볍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아, 죄송해요. 급하게 들를 일이 있어서요. 바로 빼드릴게요. 남자는 차에 타서 출발했습니다. 준호 씨는 겨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고요. 아빠, 우리 딸 아빠 왔어. 미안, 늦었지? 아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그래, 미안해. 아빠가 길이 막혀서. 준호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또 아파트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차였지만요. 아, 진짜. 준호 씨는 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차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뒷문으로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준호 씨는 불법 주차를 3번이나 신고했어요. 매번 다른 차였지만 모두 아파트 입구를 막아놓은 차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준호 씨는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빠,
그네 밀어줘. 알았어, 딸. 꽉 잡아. 준호 씨가 딸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SUV 차주였어요. 저기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돌아봤어요. 네. 당신이 우리 차 신고한 사람이죠? 아, 네, 맞는데요. 왜 신고했어요? 잠깐 세워둔 건데. 남자의 태도가 공격적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당황했어요. 잠깐이 아니라 30분 넘게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한 겁니다. 30분? 과장하지 마세요. 기껏해야 10분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20분 기다렸고 신고하고 10분 기다렸어요. 어쨌든 신고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경비실에 연락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경비실에 연락했는데 연락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도 신고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과태료 나오잖아요. 법을 어기셨으니까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 씨의 딸이 무서워하며 아빠 뒤로 숨었어요. 설교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있으니까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 당신 때문에 우리 집도 아이 학원비 아껴야 해요. 과태료가 얼만데. 그럼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았어야죠. 준호 씨도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웃 간의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이웃 간의 정은 서로 배려할 때 생기는 겁니다. 남의 차 막아놓고 정을 바라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뭐, 지금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어이, 거기 뭐 하는 거야? 아파트 안에서 싸우지 마. 이 사람이 우리 차를 신고했으면 잘한 거지. 불법 주차하면 신고당하는 거야. 여기서 싸우지 말고 각자 집에 가. 경비 아저씨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남자는 준호 씨를 노려보더니 돌아섰어요. 두고 봅시다. 남자가 떠나고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무서워. 괜찮아, 딸. 아빠가 있잖아. 준호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불법 주차 신고했다고 찾아와서 따졌어. 뭐, 그게 무슨. 그 사람 완전 화나 있던데. 좀 무서웠어. 그럼 신고하지 말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신고를 안 해? 계속할 거야. 준호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운전 좀 배우고 다녀라. 누가 붙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준호 씨는 그 남자가 한 짓이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에는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펑크는 아니고 누군가 일부러 바람을 뺀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주차장 구석이라 잘 안 찍히는 위치였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까? 증거가 없어. 누가 한 건지 확실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 말고 누가 있어? 분명히 그 사람이 한 거야. 준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이러다 더 심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월요일 출근길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왜 여기 있지? 준호 씨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네. 준호 씨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또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만 남자가 한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를 하다니. 제 차에 스티커 붙이고 바람 빼신 거 당신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남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 제 와이프가 우리 아들 데리고 병원 가는데 응급실 입구가 불법 주차로 막혀 있었대요. 네. 우리 아들이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급하게 병원 갔는데 입구가 막혀서 한참을 기다렸대요. 차주를 찾는 동안 20분이나 걸렸다고. 그 20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겪고 나니까 당신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차가 막혀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편의만 생각하고 남의 불편은 생각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를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으니 화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차에 한 거에 대한 사과입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상품권과 세차 쿠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제가 당신 차에 피해를 줬으니까요. 됐습니다. 사과만 받겠습니다. 준호 씨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적어도 제가 세차는 해드리게 해주세요. 제발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남자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차 쿠폰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불법 주차 안 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쳤다. 그런 사람이 사과를 하다니. 그니까 나도 완전 놀랐어. 근데 그 사람도 같은 상황을 겪어보니까 깨달은 거겠지. 역지사지라고. 맞아. 자기가 당해봐야 아는 거야.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아내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사과하러 왔었어. 정말? 어떻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라. 자기 아들이 응급실 가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고생했대. 아, 그래서 깨달은 거구나.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아나 봐. 며칠 뒤 준호 씨는 그 남자를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제 차 세차는 하셨어요? 아, 아직 못했어요. 그럼 제가 이번 주말에 해드릴게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남자는 정말 성의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못해 연락처를 줬어요. 그 주말
남자는 정말로 준호 씨 차를 손수 세차해줬습니다. 물과 세제를 가져와서 1시간 넘게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세차를 마치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저도 불법 주차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네. 그날 이후로요. 제가 깨달았거든요. 불법 주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신고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 차도 절대 불법 주차 안 하고요. 남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단지 불법 주차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구도 아닌 그냥 서로 존중하는 이웃이 된 거죠.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불법 주차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응급 상황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남자는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도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점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파트 불법 주차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입구를 막는 차도 거의 사라졌고요. 준호 씨는 신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니까 주변도 같이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준호 씨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관리사무소에 건의했어요. CCTV를 더 설치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자고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관리사무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대요.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신고 안 했으면 저도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남자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불법 주차가 거의 없는 모범 단지가 됐습니다. 주민들도 서로 배려하며 살게 됐고요. 준호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신고하길 잘했구나. 물론 처음엔 힘들었어요. 시비도 걸리고 차에 피해도 입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 그 남자는 정말 문제였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고도 당당했고 신고한 사람한테 오히려 화를 냈죠. 심지어 보복까지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 상황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겁니다. 불법 주차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호 씨도 대단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계속 신고했어요. 보복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덕분에 그 남자가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불법 주차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차가 막혀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작은 불편도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불법 주차 절대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본인이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